지난 금요일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분열의 정치에서 탈피해 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만들어 가자 하면서 국민 통합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조국, 윤미향 등 대규모 파렴치범 사면과 혈세 탕진 2차 취임식으로 광복절은 끼리끼리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했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지만 야당 탄압 정치보복은 그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특검이 또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이곳 중앙당사로 들이닥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당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반인권적 야당 탄압 압수수색에는 일절 협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당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심지어 계좌번호까지 담겨있는 500만 당원들의 핵심 개인정보를 탈취하겠다는 개인정보 강탈이자 야당 사찰, 국민 사찰에 협조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국민 통합은 내 편 사면, 네 편 수사,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야당을 탄압하고 배제하는 가짜 통합, 끼리끼리 그들만의 통합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들만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재명 정권의 무도한 특검 칼춤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당 국회의원들은 민중기 위원 특검 사무실에 가서 부당한 야당 탄압 정치보복 당원 명부 탈취를 위한 압수수색 중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서울중앙지법으로 가서 부당한 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항의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500만 당원 개인정보 무단 강탈 행위를 즉각 포기하고 부당한 영장 집행에서 당장 손을 뗄 것을 촉구합니다. 이재명 정권도 특검을 정권의 행동대장으로 부려먹지 말고 야당 탄압 정치보복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측 체제를 존중하며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겠다. 일체의 적대 행위도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라고까지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 핵 위협, 미사일 위협, 도발을 멈추지 않고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강화하여 군사 동맹까지 갈 수 있는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대북 억지력 강화 조치가 필요한 이 엄중한 시기에 일방적으로 평화를 외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낭만적 민족 감정에 휩쓸려 현실은 외면한 채 선언한 평화는 국민의 안보 불안을 키울 뿐입니다. 취임 이후 이재명 정권의 대북 행보는 일관되게 북한의 입장만을 배려해왔습니다. 대북 전단 금지, 확성기 방송 중단 및 시설 철거, 한미연합훈련 축소, 북한 인권보고서 발간 중단 검토, 여기에 더하여 국정원에서 운영하는 대북 TV 라디오 방송도 전부 송출을 중단했습니다. 이 모두가 북한 김정은의 비위에 맞추는 굴종적인 조치뿐입니다. 급기야 북한의 김여정은 이를 두고 허망한 개꿈이라며 조롱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항의 한마디 못하고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인내가 아니라 굴욕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의 수십 차례 약속 파기로 사문화된 9.19 군사 합의를 다시 복원하겠다는 발상 역시 극히 무책임한 일입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군사적인 족쇄를 채우겠다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보듯이 평화는 구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강력한 힘이 있을 때 평화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남북 간 협력 역시 확고한 대북 억지력에 기초한 안보태세와 국민 통합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재명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북한의 도발 앞에 고개 숙이는 비굴하고 불안한 평화소에 집착하지 말고 확고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북 억지력 강화 정책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훼손하는 시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 개인정보 강탈에 안달이 났습니다. 무려 500만 당원의 개인정보를 노린 초유의 압수수색입니다. 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국민의힘과 당원 500만 모두를 범죄시하고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를 억지로 결부시켜 정당 해산의 빌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치졸한 정치적 빌드업이자 정치 보복일 뿐입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을 없애버리고 야당 코스프레하는 조국당과 함께 대한민국을 무늬만 민주주의로 몰락시키겠다는 계략에 불과합니다. 국민과 당원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당원의 개인정보가 혹여나 외부로 유출되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누가 이를 책임지겠습니까? 이재명 정권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치 보복 즉각 중단하십시오.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승부하십시오.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내건 첫 공약은 민생경제 살리기였습니다. 고물가, 내수부진, 고용난 속에서 국민들이 살려달라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법안들은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정반대로 경제를 망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기업을 흔들어 투자를 위축시키는 더 센 쌍법, 노조의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 불법 봉투법, 땡명 뉴스에 집착하는 방송 장악법, 그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조국 윤미향 황제 특혜 사면, 이춘석 주식 게이트 문개기, 검찰 해체법, 대법관 증언까지 모두가 민생과 전혀 관련 없는 이재명 정권 결사 옹유만을 위한 정치 노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이재명 정권에게 준 임명장은 독재 면허증이 아니라 협치 명령장입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더센 상법, 불법 파업 조장법, 방송 장악법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야당과 협치하며 경제 살리기, 민생 회복이라는 집권 여당의 본분으로 돌아가십시오. 국민의 눈은 매섭고 정확합니다. 민생 경제를 외면하고 알량한 권력만 지키려는 시도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이재명 정권이 국가를 빚더미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에 필요한 210조 원은 세입 세출 조정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같은 날 대통령은 딴소리를 합니다. 씨앗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뿌려야 한다고 합니다. 궤변이자 모순입니다. 이는 이미 국가 채무는 1,300조 원, 연간 GDP 대비 약 50%에 육박합니다. 올해만 두 차례 추경으로 45조 원의 빚을 떠안고서도 또다시 국채 발행을 거론하는 것은 사실상 재정 건전성 포기 선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의 인식입니다. 내 임기 5년만 버티면 된다는 이기적 발상과 단기적 상술로는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빚잔치가 끝나면 그 뒤처리는 고스란히 국민과 미래 세대의 몫이 됩니다. 빚씨앗의 열매는 결국 국가 부도뿐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덕흠 의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1.1%까지 떨어져 2주 만에 12포인트 대폭 하락을 하고 부정평가의 사회에는 8.15 광복절에 조국, 윤미향 같은 파렴치범을 특별 사면한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론 무서운 줄 모르고 강성층이 원하는 대로 강행 폭주만 고집하던
민주당을 향해 국민이 냉엄한 평가가 늘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너나 할 것 없이 조국과 윤미향 사면을 환영한다며 이들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피해자인 양 싸고 도는 민주당의 작태를 보고 있자니 부화가 나는 것은 그동안 정정당당하게 입시를 치러온 수많은 학생들이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입니다. 또한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화가 엄청나게 난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러한 국민 여론을 외면한 채 지금까지 그랬듯이 상대를 척결 대상으로 여기는 오만함, 우리만 정답이라는 뻔뻔함, 내 편은 무조건 무죄인이 정치보복 희생자, 남의 편은 무조건 유죄인이 정당한 조사 절차라는 이중성, 앞에서 대화를 이야기하며 행동은 독단과 폭주를 강행하는 표리부동한 위선을 반복한다면 이번 여론조사가 지지율 대폭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3개월 안에 방통위와 검찰을 모두 폐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수십 년 동안 유지되고 운영되던 국가 조직을 불과 몇 개월 만에 본인들 맘대로 뚝딱 폐지하겠다는 발상이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민주당의 빠른 속도전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 사람을 내쫓고 대편 수사를 강행한 검찰이 꼴보기 싫어서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당장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아직 통과되지 않은 방송 입법, 노랑봉투법, 덧센 상법도 통과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해 민주주의를 짓밟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협상 계획은 없다며 공공연하게 단독 강행인지도 밝혔습니다. 맹자는 백성은 물과 같고 군주는 배와 같다며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이를 엎어버리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폭락하는 지지율을 멈추고 성공한 정권을 만들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입법 독재를 멈추십시오. 점점 끓어오르고 있는 화난 민심이 배를 뒤집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2달 만에 비공개 정부라는 우려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인사자료와 국정기획위원회 활동 결과를 둘러싼 논란은 이 정부가 국민 앞에 얼마나 닫혀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정부 운영의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235명의 직원 명단만 공개했을 뿐 담당 업무와 발령 일자는 숨겼습니다. 인사 검증 기준과 절차도 공정성 저해라는 이유로 전면 비공개입니다. 그러나 공정성은 과정이 공개될 때만 보장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역대 정부가 병력공개법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병력 정보를 투명하게 밝혀온 것과 달리 현 대통령실은 전원의 병력 사항을 일괄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이는 현행법 위반이자 법치주의를 스스로 훼손하는 형태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세부계획 은폐입니다. 2,000쪽에 달한 국정계획을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느라 준비해놓고 은폐하고 발표 직전 130쪽 책자마저 파쇄했습니다. 도대체 뭔 일입니까? 무려 210조 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구체적 계획을 모른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핵심 정보를 감춘다면 정책은 신뢰를 잃고 국정 운영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합니다. 민주주의는 투명성과 공개 위에서만 작동합니다. 특히 21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어디에 쓰일지는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안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 비서실 인사 정보를 투명하게 밝히고 국정기획위 세부 계획을 전면 공개해야 합니다. 감출 것이 없다면 공개를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두려운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김대식입니다.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 15일 강복절 경축사에서 분열의 정치에서 탈피해 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하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강복절 특별 사면으로 국론이 갈라졌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는 악수도 사람하고 하는 것이라며 제1야당을 모욕했습니다. 심지어 경축식장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의 모습이라고 보기엔 옹졸하고 편협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청래 대표가 광복절 전날 올린 내란 세력 척결과 검찰 언론 사법개혁은 더 가열차게 밀고 가겠다는 글입니다. 여당 대표가 야당을 내란 세력으로 낙인 찍고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협치 거부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정치 언어입니다. 민주주의는 화해와 대화에서 피는 꽃입니다. 자기 주장만 일방적으로 내세우고 상대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정치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통합을 말했지만 정청래 대표는 정쟁과 배제를 앞세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께 메시지를 던지기 전에 먼저 여당 대표부터 설득하고 수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세간에서 회자되는 집권 80일도 채 안 되어 명청교체기, 특히 광복절 조국 특별사면 이후 명청조 교체기라는 말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말만으로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측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는 정치, 국민은 더는 믿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가 공허한 우측 깜빡이로 끝나지 않으려면 민주당의 내홍부터 수습하고 민주주의 없는 민주당이라는 오명을 걷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과 부적절한 언행으로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입시 비리를 감싸고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안희정 전 지사까지 두둔한 사람이 교육의 공정성을 논할 자격이 있습니까? 세종시 교육감 시절엔 교사들에게 불법 집회를 사실상 독려했고 과거엔 한미 FTA 반대 집회에 학생을 데리고 나가야 한다는 식의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교육 현장을 자신의 정치 투쟁 도구로 여긴 전력이 뚜렷합니다. 교육을 정치 선동의 장으로 만들려는 위험한 인식, 묵과할 수 없습니다. 최규진 후보자는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심판을 자처하는 인물입니다. 공정해야 할 교육 현장을 자신만의 이념으로 재단하고 범죄자까지 감싸며 정의를 왜곡해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된다는 건 교과서를 덮고 선전물을 펼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아이들의 교실에 정치 깃발이 나부끼게 둘 수는 없습니다. 같이 목욕도 하고 술도 마셔야 학생을 안다는 발언, 음주운전 전력, 외유성 출장 논란까지 그야말로 부적절한 행적의 종합 세트입니다. 이런 인물을 교육부 장관에 앉히는 건 국민과 학부모를 기만하는 일입니다. 지금 분노하는 건 정치권이 아니라 청년들과 학부모입니다. 입시 비리로 공정이 무너진 세대를 겪은 청년들은 정의는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온 학부모들은 교육부 장관이 아니라 정치 운동가 같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이런 후보를 임명한다면 교육부는 더 이상 미래를 위한 조직이 아니라 과거에 갇힌 정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